이 회사를 정말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아버지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맡긴 실수를 저질렀다. 나의 가장 큰 실수는 당신이 이 가족을 사랑한다고 믿은 것이지 그 가족의 재산이 아니다. 만약 점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가지지 못하게 그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영원히 손에 쥘 꿈도 꾸지 마세요. 나는 행복한 가정, 사랑하는 남편, 평화로운 삶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믿었던 남자로부터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내 신뢰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열심히 건설한 재산을 탈취하려고 음모했다. 이 이야기는 배신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정의를 되찾고 딸의 미래를 지키는 여정에 관한 것이다. 저는 인천에서 아버지와 아들만 있는 작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낳자마자 돌아가셨고 아버지 한수 씨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 그는 저를 길가에 작은 가게를 가진 평범한 남자로부터 자라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전국 최고의 식품회사의 창립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삶은 어머니의 모습이 부족하지만 노력, 사랑, 소중한 두 분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 아버지는 결코 어려움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날이 아직 맑지 않았을 때 그는 상품을 준비하고 이를 정리하기 위해 일어나셨던 이른 아침들을 아직도 기억한다. 저녁에 그는 늦게 집에 돌아왔고 그의 가게의 기름진 냄새와 땀과 향기로운 향기를 섞은 손을 가지고 왔다. 할아버지는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 일했을 뿐만 아니라 제 미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것처럼 그 일에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그의 노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그가 학교 공연이나 학부모 모임에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바쁜 아버지라는 것만 알고 있다. 하지만 그가 나타날 때마다 잠시나마 온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나를 안아 올려 크게 웃으며 지은아,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여기 있을 거야 라고 말할 것이다. 차츰차츰 자라면서 나는 평범해 보이는 일들의 위대함을 깨달았다. 한 번은 창고에서 낡은 종이 상자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아버지의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그 중에 그는 모든 지출, 적은 급여, 더 나은 삶에 대한 모든 꿈을 기록했습니다. 지은이를 위해 이 모든 노력은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그가 쓴 글을 읽었을 때 나는 몸을 가누었다.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은 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분에게서 저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반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실패는 무섭지 않아. 내가 매번 걸려 넘어지면 일어나려 하지 않는다는 게 무서운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 간단한 말들이 제 인생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삶은 항상 쉬운 것이 아니다. 추운 겨울날을 기억하며 아버지는 추워서 손을 붉히고 집에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지훈아? 라고 물으셨다. 그는 항상 나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했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것을 했다. 그가 직접 만든 작은 선물들, 그가 가장 잘하려고 했던 식사들, 비록 그가 훌륭한 요리사는 아니었지만 모두 그가 나에게 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성인이 되어 스스로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자 아버지가 희생한 것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 저는 그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진정한 영웅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내와 사랑, 그리고 끈기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할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지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헌신적인 남편,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사람이다. 그는 저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게 힘도 줬습니다. 노력과 사랑으로 우리는 인생의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게 해주었습니다. 제게 아버지는 저를 낳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영감의 원천이셨고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길끝에 항상 빛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가장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일, 사랑과 희생에 살아있는 증거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에 대한 교훈과 기억을 내 인생에서 소중한 보물로 간직할 것이다. 아버지는 항상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선택한 길에 강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다. 그러나 그 엄격함 외에도 그는 항상 나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제가 인생의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가족 만찬에서 똑똑할 뿐만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안다 고 말한 민준을 가볍게 언급했다. 민준은 우리 아버지 회사의 파트너십의 엘리트 직원이다. 처음에는 그 소개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끈기 때문에 그를 만나기로 동의했다. 민준이를 처음 봤을 때 되게 수줍어하면서도 되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처음 몇 순간부터 저는 그가 제 아버지가 믿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생각과 가치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어색한 만남부터 우리는 점점 친해졌고 곧 자연스럽게 우리 사이에 감정이 생겨났다. 민준이와 내가 점식으로 사랑에 빠졌다고 아버지에게 말하자 아버지는 기쁨과 만족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는 민준이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남자로 여기셨다. 그는 종종 그를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하고 어린 시절의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귀중한 삶의 경험들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나는 그가 항상 기대했던 것처럼 이 남자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이 될 것을 확실히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결혼하기로 결정한 날,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 같았다. 그는 장소와 메뉴 선택부터 축제의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 몇 달 동안 보냈다. 그는 오늘은 너의 특별한 날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을 내가 목격한 날이라고 말했다. 의식은 따뜻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잠엄한 분위기에서 열렸다. 게스트는 아버지의 가까운 친구, 가족, 동료들이며 이 삶을 건설하는 동안 그와 동행한 사람들이다.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예배당에 들어간 순간을 기억하는데 그의 눈빛은 형언할 수 없는 자부심과 행복을 빛냈다. 그는 연설에서 오늘 아버지는 민준에게 딸을 맡길 뿐만 아니라 내가 밝고 사랑 가득한 미래를 가질 것이라고 믿는다 고 말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아버지는 아버지이자 친구로서 저희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사생활에 그다지 간섭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그곳에 계셨다. 그는 나에게 독립적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아들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마음을 여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그날은 제 인생의 이정표가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제게 준 사랑과 희생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행복은 단지 자신이 성취한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들과 공유된 순간들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제가 받은 것 중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듯이 그것이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제가 29살이 되었을 때 제 삶은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일도 잘 된다. 그런데 어느 추운 날 아침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항상 간인하고 불굴의 눈으로 보던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아요. 나는 나쁜 꿈을 꾸고 떠다니는 것 같았고 한때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가 이제 사라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장례식은 일생 동안 그와 동행한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잠엄하고 애도하는 분위기에서 열렸다. 그가 채울 수 없는 공백을 남겨주셨음을 일깨워주는 말로 조의를 표합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가족 변호사의 초청으로 이혼 발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회사와 가족의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항상 믿었기 때문에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로부터 들은 말은 나를 완전히 당황하게 했다. 아버지는 유언장에서 수백만 달러의 회사를 포함한 전 재산을 제게 남겨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으로요. 제 남편인 민주는 어떤 형태로든 회사를 경영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경영을 맡고 싶지 않다면 그 그룹은 그가 이미 지명했던 한 전문 CEO에게 넘겨질 것이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편으로 저는 아버지가 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평생의 직업과 열정을 제 손에 맡겼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사랑했던 민준을 완전히 믿지 않고 아들처럼 여겨왔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아팠다. 그 결점은 그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코 표현하지 않은 자신의 걱정과 예반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과 같다. 발표 후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민준이는 저녁 내내 조용했고 유언장의 조건에도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우리는 아버지의 결점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이유들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민준이는 아버지의 소망을 존중한다고 말했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가족의 평화와 행복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에게 이 결점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대기업의 수장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수천 명의 직원들을 책임지고 수백만 달러의 돈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작은 일들을 하는 평화로운 삶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아버지의 평생 열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제가 보호하기를 원하셨던 유산의 일부입니다. 다음 날들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욕망과 아버지가 남겨주신 큰 책임감 사이에서 나 자신과 싸우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저는 아버지가 믿었던 멘토들을 찾아갔고 그들의 고민과 제안을 들었습니다. 내 일부는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지만 다른 일부는 내가 이 직위를 감당할 수 없을까 봐 두려워했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의문이 떠오릅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을 보셨나요? 아니면 당신의 결정이 나에 대한 사랑과 과잉 보호의 결과였을까요? 그 질문들은 끊임없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찾도록 강요했다. 유언장이 공개된 첫날부터 민준에게 변화를 실감했다. 침착하고 이해심이 많은 그가 나를 난처하게 만드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는 너는 이 유서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탐색하듯 부드럽게 물었다. 당신은 항상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아버지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까? 그 질문들은 명확한 지적을 함축하지는 않았지만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유언장에서 그 조건을 제시했을 때 아버지의 생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제 아버지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는 항상 우리 둘을 위해 최선을 원하셨다고 그를 안심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민준의 불만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처음에는 무례한 것처럼 보였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는 가족에게 준 희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가 지난 몇 년 동안 나와 아버지와 함께 차근차근 동행해온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혹시 당신이 한 짓이 신뢰를 받을 만큼 충분하지 않은가? 나 이 가족의 일부일지라도 당신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와 같은 문자는 나를 고통과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 서서히 가벼운 대화는 논쟁으로 바뀌었다. 민주는 그룹 경영에 관한 나의 모든 결정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심지어 때때로 그는 내가 그렇게 큰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비즈니스 환경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기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당신은 더 적임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 말들은 내 마음에 날카로운 칼과 같다. 나는 그가 고의로 나를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마음에 불만은 걷잡을 수 없이 지나쳤다. 아버지의 유언장이 우리 둘을 갈라놓는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든 것처럼 나는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논쟁은 재산이나 이혼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들은 우리의 삶의 다른 측면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매일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까지요. 민준이의 의심과 불만은 우리 둘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가 구축하려 했던 가족의 기반을 흔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와 회사를 지켜주겠다고 믿었던 제 아버지의 유언장이 우연히 제 결혼 생활의 균열의 기폭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버지의 유산뿐만 아니라 제 가족이기도 한가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중요 서류를 검토하던 중 우연히 나를 침묵으로 몰아넣은 사건을 발견했다. 민주는 아버지의 든든한 조언자였던 가족 변호사를 비공개로 만나 유언장 수정을 논의했다. 처음에는 모든 권력을 내 손에 쥐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준이는 생각지도 못한 다른 길을 선택한 게 분명해요.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그의 행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 나는 민준이 변호사를 만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사 이사회에 연락해서 그들을 자기 편으로 설득하려고 애쓰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이 그룹을 장악하도록 지지하면 주식 분할이나 개인 권리 보장과 같은 매력적인 약속을 한다. 내가 믿었던 남편에게서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속임수들이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일은 예상보다 일찍 귀가한 어느 날 오후였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리고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한다.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조용히 대화를 듣기로 했습니다. 다른 쪽은 내가 항상 차분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여자라고 생각하는 그의 어머니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주저하지 않고 울렸다. 회사를 점령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도 가질 수 없도록 그것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너는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 이건 내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얘기야. 나는 심장이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 떨어지는 느낌에 꼼짝 못하고 서 있었다. 그 말들이 마치 청천벽력처럼 내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아버지 다음으로 정신적 버팀목이 될 줄 알았던 민준 씨 가족은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의 목표로 삼았고 야망을 이루지 못하면 파괴할 요미가 있었다. 저는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저와 항상 동행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속셈적인 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요. 이 고통은 배반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깨달았을 때 깊은 상실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셨던 모든 것들이 파괴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냉혹한 계략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그 질문들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은 후 민준이를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의 유산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사실을 직시하고 제 자신을 위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난할까요? 그날 밤 내내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민준과 그의 어머니의 대화에서 나온 사진과 소리는 끊임없이 내 머릿속을 맴돈다. 거친 파도가 모든 현명한 생각을 쓸어버리는 것처럼 배신감에 시달린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았고 회사에 서류 뭉치가 널려 있었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다. 반복되는 질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준이와 바로 마주한 거야? 나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나는 더 잘 알아보고 증거를 수집하고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의 행동은 개인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만든 유산인 기업의 미래도 위협합니다. 하지만 제 행동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모든 것을 끝없는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민준이를 묵묵히 관찰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정상으로 보였다. 그는 여전히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나에게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를 볼 때마다 의심과 슬픔으로 마음이 무거워진다. 결국 저는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깨뜨릴 수 없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나는 사무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일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준이의 행보를 더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저는 문서, 이메일, 심지어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컨설턴트들에게 당신이 회사에 있는 누구와 연락했는지 확인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믿고 싶은 부분 중 일부는 아마도 그가 단지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믿고 싶었고 그가 정말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아가면서 민준이가 이 기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이사회의 몇몇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었고 그의 주식 분할 약속은 그들을 점점 사로잡고 있다. 어느 날 서류를 검토하던 중 비공개 회의에서 보낸 전자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이 가운데 민준은 위원 몇 명과 함께 회사 구조조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분명히 아버지의 유언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그들이 말하는 방식은 마치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인 것처럼 교묘하다. 이건 민준의 배신일 뿐 아니라 중간에 끌려가는 권력투쟁이라는 것도 이해한다. 아까 민준이 만났던 가족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다. 만남에서 나는 민준이가 상의한 것에 대해 그에게 솔직하게 물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민준이가 유언장의 일부 조항을 바꾸거나 무효화하는 방법을 찾도록 설득하려 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지만 아버지의 분명한 소망이라며 거부했다. 그러나 그는 민준이가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나에게 경고하기도 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다. 제 일부는 민준이와 직접 마주보고 싶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설명하고 말해줬으면 해요.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통제불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산뿐만 아니라 제 자신과 이 분쟁에서 무고한 아이의 미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운 결정과 고통스러운 결점을 내려야 했습니다.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만약 민준과 그의 가족이 이것을 전쟁으로 여긴다면 나는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외에도 나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우리 결혼의 종말인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내가 사랑했던 남자와 내가 지키려고 했던 가족 모두를 잃는 것을 받아들일 만큼 강할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던 중 우연히 비정상적인 지출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경리부에서 온 아마도 사소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러한 지출은 한 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지난 몇 달 동안 지속된 일련의 거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회사로 엄청난 돈이 흘러갔다. 이상하게도 이들 사업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공식적인 운영권을 가진 제 허락도 없이 경영진의 승인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꼼꼼히 확인한 결과 돈을 받는 회사가 개인 사업을 위해 묵묵히 설립한 민준과 직통하는 기업임을 알게 됐다. 내 몸에 피가 응고되는 느낌이다. 감정적인 배신뿐만 아니라 이제 민준이는 내 믿음과 권력을 이용해 뒤에 어두운 것들을 행하고 있다. 나는 즉시 이러한 거래에 관한 송장, 계약서 및 이메일을 포함한 모든 증거를 수집할 방법을 찾았다. 모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지적했다. 민준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돈을 고의적으로 자신의 목적으로 남용했다. 그날 저녁 민준이와 대질하기로 했다. 내가 증거를 제시했을 때 그는 놀라거나 후회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침착하게 나를 보고 말했다. 이것이 조만간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당신과 권력을 공유했다면 모든 것이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 일을 한다. 너는 그 회사를 보물처럼 안고 너는 항상 쫓겨다닌다. 저도 참여건 있어요. 결정건 있어요.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에 꽂히는 팔 같았다. 나는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대신 항상 그를 믿고 사랑했던 나를 비난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민준이의 말에 대한 자만심은 그가 내가 짊어지고 있는 노력과 책임을 진정으로 존중해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에게 있어 모든 것은 권력 싸움일 뿐이었고 그곳에서 그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고 그에게 말했다. 이것은 권력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는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일부로 당신을 믿었던 나의 아버지를 배신했다. 당신은 허락 없이 회사 돈을 쓸 권리가 없어요. 이것은 도덕적인 위반일 뿐만 아니라 법도 위반이다. 근데 민준이가 어깨만 으쓱하더라고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듯이. 그는 비웃었다.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지만 명심해. 내가 더 밀어붙이고 싶다면 내가 쉽게 끝내게 놔두지 않을 거야. 가만히 서 있자니 민준이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내가 사랑했던, 한때 믿었던 그 남자는 이제 야망과 계산만 남았다. 그날 밤 그가 집을 나섰을 때 나는 고통과 발기갈기 찢긴 채 방에 앉아 있었다. 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우거나 손을 놓고 모든 것을 가치 없는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느 날 오후 익명의 이메일을 받았을 때 그 정보가 나를 당황하게 했다. 이메일에는 제가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에 재정적으로나 전문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허위 법률 문서의 사본입니다. 이 서류들이 법원에 제출되면 저의 기업 내의 입장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자세히 알아본 결과 민준과 그의 어머니가 이 계획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제가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진짜처럼 보이는 합법적인 문서를 만들기 위해 서류 위조 전문가 그룹을 고용했습니다. 그 계획의 정교함은 나를 경악과 동시에 화나게 했다. 내가 사랑했던 남편, 내가 믿었던 가족은 이제 통제권을 얻기 위해 더러운 속임수를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이 내 어린 딸 민서를 끌어들일 때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의 어머니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집에 오셨다.
몇 차례의 사교적인 대화를 나눈 후 그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지은 씨, 민서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녀는 가족 분쟁이나 대기업 경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최고의 삶을 살 자격이 있다. 내가 정말로 그녀를 사랑한다면 민서에게 재산을 양도해라. 엄마는 그것이 그녀를 보호하고 가족 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는다. 나는 조용히 앉아서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민서를 걱정하는 듯 할머니의 제안은 순리에 맞지만 그 배후의 진위를 잘 알고 있다. 딸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면 민준과 그의 어머니가 딸이 성인이 되지 않았을 때 민서를 쉽게 조종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민서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발걸음이 될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부드럽게 거절하려고 애썼지만 민준 어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문제를 더 밀어냈다. 그녀는 말했다. 보이지 않아? 저는 모든 것을 스스로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내가 재산을 고집한다면 너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민서에게도 상처를 줄 거야. 그런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은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 민서가 이런 속셈적인 갈등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지만 권력과 재산만을 보는 사람들의 딸의 미래가 좌지우지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다. 그날 밤 그녀를 안고 잠을 잤을 때 저는 아이의 순진한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저는 민서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무도 그녀를 이 전쟁에서 도구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연이 잘 되기를 바라거나 기다릴 때가 아니다. 이것은 단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맞닥뜨린 전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댁 식구들이 계획한 음모로부터 민서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랜 내홍과 준비 끝에 가장 치열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민준과 그의 가족을 재산 횡령과 법률 서류 위조를 공모한 혐의로 고소했다. 이 결점은 제가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저와 제 딸 민서를 시댁의 조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상처를 멈추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제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최고의 변호사들을 찾아갔습니다. 확고한 소송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동시에 수년 동안 도면해온 아버지의 충실한 직원들로부터 적지 않은 지원을 받았다. 그들은 내가 민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비밀리에 실행한 음흉한 계획들을 폭로했다. 나의 아버지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과 존경심은 내가 이 긴장감 넘치는 전쟁에서 굳건히 걸어갈 수 있게 해준 큰 원동력이었다. 소송 과정은 쉽지 않다. 민준과 그의 가족은 법정에서 나의 위치를 약화시키기 위해 나를 지연, 부인, 심지어 중상모략을 했다. 그러나 나는 움찔하지 않았다. 위조된 재무 기록, 불법 거래부터 직원과 고문으로부터의 진술까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그들의 명백한 위반을 지적했다. 비판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저는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와 아버지를 항상 믿어주시는 분들의 후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판결을 내린 날 법정에 앉아 손을 꽉 쥐었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법관이 법인과 투자금을 포함한 전 재산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내게 돌아갔다고 선언했을 때 나는 엄청난 부담이 풀린 것 같았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민준과 그의 가족에게 서류 위조, 회사 재산 남용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거액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민준은 말없이 굴욕감을 느끼며 법정을 떠났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가 한 일에 대해 감수해야 하는 결과이다. 나와 기업을 조종할 수 있다고 자신하던 그의 가족은 이제 실패와 후회만 남았다. 모든 일이 끝난 후 나는 그룹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CEO가 제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대신 아버지의 뜻을 존중해 한때 믿었던 전문 CEO를 고용해 리더십을 맡도록 했다. 나는 여전히 회사의 감시와 도민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민서를 돌보고 어머니와 딸의 삶을 재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지난 여정을 돌이켜보면 저는 우리가 때때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큰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킬 뿐만 아니라 독립과 힘,
자신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험난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이룬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옳고 소중한 것을 위해 일어서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가라앉으면서 나는 내가 겪은 모든 일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내가 믿었던 남편의 배신, 그의 가족으로부터 계산된 음모까지 모두 내 마음의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그 조용한 순간 제가 민서 옆에 앉아 그녀의 순수한 미소를 보면서 깨달은 것은 제 아이의 미래를 보호하고 아버지가 평생 동안 건설한 유산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짐으로 보지 않고 아버지의 육체의 일부로 본다. 그것은 그가 나에게 준 인내, 노력, 사랑의 증거이다. 그가 이룬 모든 성공, 회사의 모든 벽돌에는 내가 잊혀지거나 파괴될 수 없는 희생과 땀이 담겨 있다. 이것은 단지 재정적 유산이 아니라 정신적 유산으로 아버지로부터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간인함과 의지를 물려받았음을 일깨워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모든 것이 조용해지면 나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과거의 검은 그림자들이 영원히 나에게 붙어 있을까? 이 새로운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오래된 상처는 항상 나의 일부일 것이고 나에게 잃어버린 것을 상기시켜 줄까? 이 새로운 삶은 쉽지 않은 여정이다. 저는 회사에서의 업무 감독에서부터 제가 겪어야 했던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평온한 어린 시절을 보내도록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 걸음마다 저는 이것이 단지 제 직업만이 아니라 제 자신이 재건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저는 민서와 대화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고 아이에게 가족의 의미, 정직과 믿음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두려움이나 의심을 가지고 자라기를 원하지 않고 사랑과 단결에서 힘을 느끼기를 원한다. 때로는 아픈 기억으로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맑은 눈빛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된 건 민서였다.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제 생각의 대답은 오래된 상처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그것들을 여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행복은 저에게 목적지가 아니라 제가 소중히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순간들입니다. 순수한 아이, 의미심장한 유산, 그리고 미래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진 마음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저는 빛을 찾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을 힘으로, 부담을 동기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나 자신과 딸의 불길로 바꾸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진정한 행복은 아마도 이 여정일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 자신을 찾는 여정입니다.